대구 외곽에 위치한 평화요양병원 특실에는 특별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으로 불리는 그는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고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화요양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던 윤미선은 간호조무사 중에서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맑고 손놀림이 야무졌습니다. 일반 병실을 담당하던 윤미선이 갑자기 VIP 1인실에 있는 김 회장의 담당 간호사로 발령받게 된 것은 김 회장이 입원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부터 3층 특실의 김영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까다로운 분이시니 정성껏 모셔드려야 합니다. 병원장은 윤미선에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윤미선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선의 차분하고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손이 따뜻하시네요. 김 회장이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윤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환자분들께 좋다고 하더라고요. 복받은 손이라 그런가 봐요. 그날 이후로 김 회장은 윤미선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미선도 김 회장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김 회장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병원에 남아 그를 돌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회장님? 미선 씨가 있어서 덜 힘드네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김 회장은 윤미선에게만 보이는 미소가 있었고 윤미선은 다른 환자들보다 김 회장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알아? 3층 특실 VIP 환자 말이야. 그 김영우 회장 말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윤미선 선생님한테 매달 500만 원씩 준대. 뭐? 무슨 돈? 몰라. 윤 선생님이 퇴근 후에도 김 회장 병실에 남아서 특별 서비스를 해준대. 그 대가로 매달 5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지. 휴게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윤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근데 요즘 윤 선생님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옷도 새로 산 것 같던데?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택시 타고 출근하는 것도 봤어. 소문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윤미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예전에는 친절하게 인사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기 오시네. 매달 500만 원 받는다는. 윤미선은 동료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지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김 회장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에 신경 쓰기에도 바빴습니다. 오늘은 식사를 거의 안 하셨어요. 윤미선은 수간호사에게 김 회장의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수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과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퇴근 시간 지났는데 왜 아직 안 가세요? 또 특별 서비스를 해야 하는 건가요? 윤미선은 수간호사의 말에 의아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김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윤미선입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힘든 시간이 견딜만해요. 윤미선은 김 회장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노인에게서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윤미선에 대한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가 김 회장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 따라붙었고 다른 간호사들은 그녀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윤미선이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는 동료 정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김 회장님한테서 돈을 받고 특별 서비스를 해준다는. 윤미선은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달라진 태도, 수군거림, 피하는 눈빛까지. 윤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널리 퍼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윤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간호사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미선은 그런 시선을 견디며 김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사실 윤미선이 밤 늦게까지 VIP 병실에서 회장과 단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윤미선은 퇴근 후 곧장시 외곽에 있는 행복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 83세의 어머니는 윤미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알아왔고 2년 전부터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윤미선은 매일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 사무실에서 원장이 윤미선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10% 인상될 예정입니다. 윤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매달 170만 원의 요양비가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 10%가 더 오른다면 혹시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제 아들이 첫 월급을 받거든요. 윤미선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원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요양비는 선불이 원칙입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같은 조건이에요. 요양원을 나서는 윤미선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0만 원이 채 남지 않은 잔액. 요양비 인상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윤미선이 사는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작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의사가 되었지만 아직은 월급이 적어 자신의 생활을 꾸리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윤미선은 냉장고를 열었지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평일 야간에도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윤미선은 요양병원에서 주 5일 근무한 후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평일 야간에도 일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윤미선의 눈에 고지서 더미가 들어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대출 상환 고지서. 어머니의 응급수술로 인해 빌린 대출금은 3년이 지나도 원금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윤미선은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드려 죄송해요. 다음 달에 첫 월급 받으면 조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아들의 메시지에 윤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는 괜찮아. 첫 월급은 너가 써. 병원 생활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 윤미선은 아들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힘들게 의사가 된 아들이 첫 직장에서 즐겁게 일했으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요양원비, 치료비, 생활비,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윤미선은 간호스테이션에서 근무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김 회장의 병실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환자들보다 돌봄이 많이 필요했지만 윤미선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윤미선은 김 회장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윤미선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회장님 검사가 있어서요. 윤미선은 김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말기암으로 통증이 심했지만 윤미선이 오면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 씨, 당신 같은 간호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건 다 당신 덕분이죠. 김 회장의 말에 윤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윤미선은 항상 김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 김 회장은 윤미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선생님, 잠깐 나와보세요. 병실 문이 열리고 수간호사가 윤미선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님이 당신을 많이 찾으시나 봐요. 다른 간호사들은 다 안 된다고 하시고. 수간호사의 말에 윤미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말동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안 계시고. 그래요? 뭐, 어쨌든 김 회장님이 당신만 찾으시니 담당은 계속 윤 선생님이 하세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윤미선은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 주사를 놓은 후 잠이 들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 퇴근 시간도 지났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런 윤미선의 행동은 동료들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갑자기 새 휴대폰을 구입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저 휴대폰 새 거야?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긴 거지?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김 회장님이 윤 선생님한테 특별한 관심이 있다더라. 소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결정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미선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바쁜 늦은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선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너 어떻게 여기에? 윤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학회 참석차 대구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 뵈러 왔죠. 알고 보니까 저희과 선배가 여기 요양병원에서 일하더라고요. 깜짝 놀래켜 주려고 말 안 하고 왔어요. 윤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월급도 받았으니 한턱 쏠게요. 준호의 말에 윤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럴까? 근데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의사잖아요, 어머니. 윤미선은 아들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윤미선이 김 회장의 약을 가지고 병실로 향할 때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윤미선은 김 회장에게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제 아들이에요. 의사예요. 김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반갑네요, 젊은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병실을 둘러보던 준호의 시선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다소 젊은 김 회장이 여러 청년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진. 윤미선은 아들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니? 혹시 김영우 회장님이세요? 준호가 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가 나를 아나? 준호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바로 제가 장학금 받았던 새희망 장학재단의 설립자예요. 윤미선은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김 회장이 설립한 재단이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회장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윤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의대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 돌보는 이 환자 덕분이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우연이었습니까?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작은 것이에요. 나머지는 준호가 열심히 한 덕분이죠. 오히려 이렇게 간호사님의 아들이었다니 저야말로 기쁘네요. 그날 저녁 윤미선과 준호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준호는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회장님의 재단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자신도 그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윤미선은 그 얘기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 회장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 내 어머니, 회장님을 잘 돌봐주세요.
준호의 말에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김 회장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직업을 넘어 은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선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병실로 바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 덕분이었네요. 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해요. 나의 재단 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나를 간호해주다니. 윤미선은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마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부터 윤미선은 김 회장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그의 병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회장님의 손을 잡고 업무 후에도 그의 병실에 오래 머무는 모습들이 동료들의 눈에 돈을 받고 특별 서비스를 해주는 무언가로 비춰졌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간 것입니다. 그러나 윤미선은 더 이상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김 회장의 건강과 편안함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통증은요? 윤미선이 매일 아침 묻는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대답이 무엇이든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 간호하는 김 회장이 곧 자신에게 특별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윤미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김 회장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췌장암은 이미 간으로 전이되었고 의사들은 그에게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주치의의 말에 윤미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차트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증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핀 용량을 조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치의의 말에 윤미선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회장은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도 특별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미선은 김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김 회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고 피부는 황달로 인해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왔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김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생기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미선 씨, 오늘은 좀 힘드네요. 밤새 통증이 심했어요. 윤미선은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열이 있었습니다. 약을 좀 바꿔드릴게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통증이 좀 나아질 거예요. 윤미선은 정맥 주사를 조정하고 김 회장의 베개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병실 창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김 회장의 말에 윤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미선은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아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김 회장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가족이 없어요. 평생 일만 했지.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꿈은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젊은이들을. 윤미선은 김 회장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날 이후로도 윤미선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진심으로 김 회장을 돌보았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김 회장의 통증은 조금씩 관리되었고 그는 비교적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 윤미선에 대한 시선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그녀가 특별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병원장까지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병원장이 윤미선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김영우 회장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윤미선은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김 회장님을 더 신경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이 조금 더해졌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감사라니요? 윤미선은 김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윤 선생님, 병원 규정상 근무 시간 외에 이렇게 특정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환자들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완수한 후에 김 회장님을 돌보고 있어요. 병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윤 선생님을 믿습니다.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병원은 빗소리로 가득 찼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의 병실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의 통증은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윤미선은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통제가 좀 더 필요하세요? 윤미선은 김 회장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빴습니다. 윤미선은 그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해서 진통제 용량을 더 늘릴까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으면 정신이 흐려져요. 난 맑은 정신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윤미선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회장님이 잠드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실 밖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오직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김 회장의 불규칙한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김 회장은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한 수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김 회장이 잠에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세요. 빨리. 그들이 와요. 윤미선은 김 회장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고 계신 것 같아요. 김 회장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그는 윤미선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윤미선이에요. 괜찮으세요? 악몽을 꾸신 것 같아요. 김 회장은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꿈을 꿨어요. 오래된 기억의 꿈을. 윤미선은 물을 한 잔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김 회장은 물을 마시고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런 꿈을 자주 꿔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었어요. 6.25 때였죠.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가 5살 때였어요. 우리 가족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7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군 순찰대와 마주쳤어요. 우리는 숨을 곳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때 이웃집 아저씨가 나섰어요. 윤미선은 김 회장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이 되어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우리를 작은 동굴 같은 곳으로 안내하고 자기는 북한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고 했죠.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총소리가 들렸어요. 3번.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제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제가 소리 지를까 봐서. 그렇게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과 다른 주민을 위해.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그는 눈물 닦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그분을 잊지 못했고 그분의 가족을 찾아다녔어요. 우리에게 2번째 생명을 준 은인이죠. 비가 오니까 갑자기 그때의 생각이 나네요. 죽기 전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고 떠났으면. 윤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세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평생 잊은 적이 없어요. 윤상철. 그분의 이름은 윤상철이었어요. 윤미선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할아버지예요. 김 회장은 놀라서 윤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때는 1951년 겨울, 얼어붙은 산골짜기,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북한군 순찰대의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어린 김영호는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있었고 주변엔 어머니와 다른 이웃들이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추위로 창백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얼어버릴 거예요. 어디 피할 곳이 없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영호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다른 마을이 나올 거야.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속에서 이틀을 헤매고 있었고 식량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북한군의 순찰견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모두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어요. 빨리. 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주변에는 숨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눈 덮인 벌판과 앙상한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상철. 30살 남짓해 보이는 그 남자는 동네에서도 정의감 넘치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남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주변 주민들에게 손짓했고 김영호의 가족도 본능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으슥한 바위 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빨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순찰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윤상철은 그들을 동굴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인원이 들어가기엔 좁았고 북한군도 동굴로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눈치챈 윤상철은 자신의 딸과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혼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과 아내는 눈물과 흘리기 시작했고 딸이 무언가 말을 하려 하자 아내는 재빨리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윤상철이 혼자 나서는 모습을 본 김영호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윤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들 여기 있다. 이쪽으로 와. 이어서 발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상철이 북한군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의 가족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세 발의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총소리는 산을 울리며 메아리쳤고 이어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귀를 손으로 막았고 몇몇 아버지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김영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총소리가 뭔가 끔찍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김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밤새 그들은 동굴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겨우 잠이 들었지만 부모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김영호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순찰대는 떠난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먼저 나가볼게. 그는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참 후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상철의 외투였습니다.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윤상철의 아내와 딸은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호의 아버지는 윤상철의 가족을 평생 책임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피난과 북한군의 추격으로 동네 주민은 이곳저곳으로 찢어지게 되었고 김영호의 가족도 윤상철의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못 만날 것 같던 윤상철의 가족과 김영호가 병실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윤미성과 김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70년 전에 그 겨울밤이 두 사람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윤미선 씨, 당신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멋진 분이었다고.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평생 들어온 할아버지 이야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 김 회장의 가족을 구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70년의 시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간호사와 환자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연결된 두 가족이었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윤상철 씨의 손녀라고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윤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은 항상 그분의 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윤미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녀가 지금 저를 돌보고 있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윤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의 가족을 구했고 회장님은 제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회장님을 돌보고 있어요. 이건 분명 운명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70년 만에 맺어진 인연에 대한 경외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선 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죽기 전에 윤상철 씨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 줄은.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미선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회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니까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 밤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70년 전 희생과 은혜로 맺어진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윤미선은 병원장에게 부탁하여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계속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기쁨,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버스는 30분 넘게 달려 도시 외곽에 있는 행복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미선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오늘도 별 변화 없으세요. 아침에 식사를 조금 하셨고 지금은 방에서 쉬고 계세요.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공허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윤미선이 말을 걸었지만 어머니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5년째,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윤미선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마르고 차가웠지만 윤미선은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할아버지가 전쟁 때 동네 주민을 구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 어머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선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가족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가 일하는 병원에 계세요.
김영우 회장님이라고. 윤미선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많이 아프세요. 하지만 평생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장학재단 덕분에 준호도 의사가 될 수 있었고요.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분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어요. 윤미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미선은 놀라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선명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미선이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미선은 그 소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멋진 분이셨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것은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기억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항상 말했지. 어려운 사람 보면 꼭 도와줘야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선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을 찾았다고? 윤미선은 감격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그 가족의 아들이에요. 그분도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미선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윤미선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어머니와 딸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그분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아버지 이야기를 기억해줘서.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전할게요. 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예전의 공허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열렸던 기억의 창이 다시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미선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윤미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윤미선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김 회장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이어갈 것입니다. 어머니를 만난 다음 날 아침 윤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김 회장에게
어머니의 반응을 전해줄 생각에 가슴이 벅찼지만 동시에 그의 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김 회장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더 맑아 보였습니다. 미선 씨,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윤미선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네,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회장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윤미선은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 또렷하게 기억하셨어요. 치매 진단 후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윤미선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멋진 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를 지금까지 기억해 주셔서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데 당신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이 살았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윤미선은 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그 은인의 가족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미선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윤상철 재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선은 감동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기억된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색이 돌았습니다. 내 변호사를 불러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아들까지. 이제 당신의 가족은 제 가족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 회장의 상태는 놀랍게도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갑자기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했고 윤상철 재단의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윤미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이 윤상철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했는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윤미선도 할아버지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김 회장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일주일 정도만 지속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건강은 다시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 윤미선은 평소처럼 김 회장의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얕아졌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윤미선이에요. 윤미선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약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미선 씨,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미선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회장님.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김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에 있던 빚을 갚을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윤미선은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미선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 당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했다고, 그리고 저희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아버지가 희생한 걸 죽을 때까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꼭 전해주세요. 윤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장님 가족을 구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세요. 김 회장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겠네요. 윤미선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편히 가세요. 할아버지가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잠에 들듯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조금씩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선은 김 회장의 손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평생의 빚을 갚았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회장의 장례식은 간소하지만 품위 있게 치러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들과 재단 직원들, 그리고 과거 장학금 수혜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윤미선은 가족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아들 준호도 휴가를 내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윤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미선 씨이시죠? 저는 김영우 회장님의 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윤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악수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오후에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윤미선은 아들 준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도심의 고급 빌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박진호 변호사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윤 선생님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변호사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장님은 생전에 가족이 전혀 없으셨고 평생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가족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박 변호사는 공증된 유언장 문서를 윤미선 앞으로 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 재산을 윤상철 희생기념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윤미선과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재단 운영 같은 건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재단 운영을 도울 전문가 팀도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재단의 정신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한 회장님은 선생님, 어머니의 치료비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최고의 치매 전문 요양시설에서 평생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봉인된 편지 봉투를 윤미선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윤미선 씨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은인의 가족을 찾을 수 있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의 정신은 이 재단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당신 할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헌사라고 생각합니다. 미선 씨,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지막 날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난 후에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김영우 드림. 윤미선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며칠 후 병원에서는 김 회장과 윤미선의 실제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과 오해의 시선은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피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윤 선생님, 죄송했어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김 회장님의 유지를 잘 받드는 거예요. 윤미선은 병원을 떠나 재단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김 회장이 준비한 최고급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신 치료법과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 화창한 봄날,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새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상철 희생기념 재단 개관식이었습니다. 윤미선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밀며 테이프 커팅식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감사가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을 기념합니다. 윤미선의 연설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준호도 단상 위에 함께했습니다. 준호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팅 후 윤미선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2개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가족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유명 화가가 그린 윤상철의 초상화, 다른 한쪽은 미소 짓는 김영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초상화 속 윤상철은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눈빛을 지닌 청년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실제 사진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윤미선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초상화 앞에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날따라 특별히 맑은 정신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할아버지 초상화예요. 어머니 말씀을 바탕으로 그린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윤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 할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재단 로비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미선은 70년 전 한 남자의 희생이 오늘날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 김 회장의 감사,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한 운명적인 만남. 어쩌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의 필연적인 인연만이 있을 뿐. 윤미선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희생과 김 회장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비의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것은 윤상철의 삶을 요약한 문장이자 이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정신은 이제 윤미선과 그녀의 가족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